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부터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한미 군 당국이 조금 전에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문경 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이 사드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공동실무단 구성이 한때 지연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공동실무단이 출범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조금 전 국방부에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앞으로 이 공동실무단을 통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장소와 시기,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약정식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은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마무리된 이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안보리 대북 제재 과정에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던 것이 연기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북 제재 협의 기간은 물론 대북 제재가 가결된 지금까지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은 오늘 오후 3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회의니만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언제 배치할지는 물론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사항은 사드 배치 장소입니다. 사드 체계와 연동되는 레이더 전자파의 유획성 때문인데요.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반경 5.5km 내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특히 평지 기준으로 100m 이내에는 인체에 큰 위험이 따르는 이른바 레드존 구역입니다. 미군도 이 같은 위험 때문에 텍사스 포트블리스와 괌 앤더슨 기지와 가까운 황량한 곳이나 바다와 인접한 곳에 이 사드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야 하는 관계로 경사각을 높이면 인체 위험 요소는 크게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배치 장소가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가 결정되면 곧바로 배치 시기와 운영 비용 분담 문제 등이 논의될 텐데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장소만 확정되면 현재 미국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에 있는 기존의 사드 체계를 이전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외교적 딜레마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